초등부터 중등까지 연결하는 브릿지 수학. 이번 시간은 대응관계 알아보기입니다. 자, 대응관계란 무엇이냐?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관계. 이것을 규칙성이라고 하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보고 그 규칙에 따라서 식을 세워보는 이런 과정을 해보았을 거예요. 지금 해볼 게 그것인데 이 예시에서는 삼각형의 수와 꼭지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수니까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자, 삼각형을 그렸더니 어때요? 꼭지점이 1개, 2개, 3개가 나오네요. 삼각형 1개에 꼭지점 3개. 자, 그렇다면 삼각형이 똑같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 그렇죠. 삼각형은 2개가 됐고 꼭지점은 여기 하나, 둘, 3개가 더 늘어나서 6개가 됐네요. 삼각형이 하나 늘어나니까 꼭지점은 3개가 늘어났어요.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꼭지점이 삼각형이 하나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꼭지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삼각형이 하나 더 늘어나서 3개가 되니까 꼭지점은 3개가 더 생겨서 9개가 됐겠죠. 3개, 3개, 3개.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삼각형이 1개 더 늘어난다면 그렇죠. 이렇게 1개 더 늘어난다면 삼각형은 4개가 될 것이고 꼭지점은 3개 더 늘어난 12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1개 늘어날 때마다 꼭지점의 수는 3개씩 늘어나니까 아하, 삼각형 수에 3을 곱해주면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이것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삼각형의 수에 곱하기 3을 했더니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삼각형의 수 곱하기 3은 꼭지점의 수. 이러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얘를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삼각형의 수를 이렇게 세모라고 하고 꼭지점의 수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봤던 삼각형의 수 곱하기 3, 삼각형의 수 대신에 세모를 넣는 거죠. 그러면 세모 곱하기 3은 꼭지점의 수 대신에 동그라미를 넣었으니까 동그라미가 된다. 다시 정리하면 세모 곱하기 3은 동그라미.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번에는 곱셈식 말고 나눗셈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수에 3을 곱해서 꼭지점의 수가 나왔으니까 꼭지점의 수에서 3으로 나누어주면 다시 삼각형의 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꼭지점의 수 나누기 3은 삼각형의 수. 이건 역시 아까처럼 기호를 사용해서 꼭지점의 수 대신에 동그라미, 삼각형의 수 대신에 세모를 넣어서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나누기 3은 세모, 이와 같이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삼각형이 1개 늘어날 때마다 꼭지점은 3개씩 일정하게 늘어나는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삼각형의 수에 곱하기 3을 하면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하나 살짝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삼각형이 1개가 늘어난다 보다는 2배가 되었다. 1개에서 2개로 2배가 되었다. 이때 꼭지점의 수도 2배가 되는 것이죠. 삼각형이 1개에서 3개가 됐어요. 3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수도 역시나 3에서 9개로 3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삼각형이 4배가 되면 꼭지점의 수도 4배가 되는 것이죠. 괜찮죠? 자, 삼각형이 몇 배가 되는지에 따라서 꼭지점의 수도 똑같은 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정비례, 반비례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반비례 알아보기. 먼저 정비례 관계. 자, 이 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표에서는 x와 y라는 단계가 나와 있네요. 자, x하고 y
별거 아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여기 XY를 싹 지우고 얘는 오리예요. 오리의 수. 얘는 오리의 다리 수예요. 자, 이렇다면 오리가 한 마리일 때 오리의 다리는 2개, 오리가 2마리일 땐 오리 다리는 4개, 오리가 3마리면 오리의 다리는 6개. 자,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쉽죠? 자, 그러면 오리하고 오리 다리만 이렇게 관계로 알아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것들도 같이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리 다리 특정한 것의 개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x가 있다면 그 x에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6, x가 4일 때 y는 8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삼각형의 수와 꼭지점의 수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x가 2배가 돼요. 그랬더니 y도 2배가 됩니다. x가 3배가 돼요. 그랬더니 y도 3배가 되고 x가 4배가 되었더니 y도 숑 4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똑같이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될 때는 x에 대한 y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즉 x가 1일 때 y가 2니까 x에 대한 y의 비율 한번 적어볼까요? x에 대한 y의 비율 이거는 y 대 x 우리 6학년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을 b의 값으로 나타내면 x분의 y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에 대한 y의 비율을 직접 구해보면 x가 1일 때 y가 2니까 1분의 2, x가 2일 때 y가 4니까 2분의 4. 자, x 대신에 3, y 대신에 6. x에 대한 y의 비율 3분의 6. 자, 그 다음은 x4, y8이니까 4분의 8.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고 그 값은 모두 자, 약분이 모두 되죠? 이렇게 약분이 모두 돼서 값이 2로 일정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역시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해요. 자, 그렇다면 x에 대한 y의 비율이 어떤 값으로 일정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2로 일정했지만 다른 데서는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2분의 7 이런 분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여기에서는 2가 되지만 다른 비율은 얼마든지 얼마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로 어떤 수 a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하니까 이것도 곱셈식으로 나타내주면 y는 a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곱셈식으로. 자, 우리 아까 삼각형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삼각형의 수에 3을 곱해서 꼭지점의 수가 되니까 얘네도 한번 x로 해볼까요? 삼각형의 수를 x라고 하고 꼭지점의 수를 y라고 하면 x에다가 3을 곱해서 y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곱셈식으로. 자, 그러면 얘도 x분의 y, x에 대한 y의 비율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얘가 x, 얘가 y니까 x에 대한 y의 비율은 꾸준히 그렇죠. 1분의 3, 자, 여기는 2분의 6, 자, 여기는 3분의 9, 자, 여기는 4분의 12. 아하, 모두 3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하게 y는 3에다가 x를 곱한 값, x에다가 3을 곱한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정비례 관계로 돌아와서 이것을 여기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는 곳에 나타낼 거예요.
자, 별건 없고요. 자, 수직선처럼 그렸던 우리 요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해요. X축. 그리고 세로선으로 그린 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점,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2. X가 1인 거는 X가 1일 때 이렇게 X가 쭉 1이에요. 이렇게. 그때 Y가 2. 여기 Y가 2니까 Y가 2인 그래프 이렇게. X가 1일 때 Y가 2인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에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들은 지워줍니다. 점을 찾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 X가 2일 때 Y가 4.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쵸? X가 2일 때 Y가 4. 이렇게 그려주면 요 만나는 점, 여기가 X가 2일 때 Y가 4인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워주고. 자, 이제 선 안 그려도 괜찮죠? 그러면 X가 3일 때 Y가 6 만나는 점은 요 초록점이 될 것이고, X가 4일 때 Y가 8. 이 선들이 만나는 점은 여기가 되겠죠, 보라색. 자, 이 점들을 쭉 보면 일정한 0을 지나는 요 일직선상에 이 점들이 쪼로록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서는 일직선이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이럴 때에는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정비례하는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일직선상에 점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지금은 알아만 두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비례 관계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비례하고는 뭔가 반대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도 X와 Y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X가 1일 때는 Y가 4, X가 2일 때는 Y도 2, X가 3일 때 Y는 3분의 4, X가 4일 때 Y는 1. 이런 관계 그래프가 있어요. 자, 아까처럼 X가 2배가 될 때 Y도 2배가 되나 하고 봤더니 웬걸? 반으로 나눴네요. 나누기 2. 자, X가 3배가 되니까 Y는 이거 4를 3으로 나눈 거잖아요. 4 나누기 3은 3분의 4. 자, X가 4배가 됐더니 Y는 어때요? 4에서 1로 4를 4로 나눈 거네요. 이렇게 나누기 4.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나누기 2 하고, 곱하기 3 했더니 나누기 3, 곱하기 4 했더니 나누기 4. 이거 뭔가 반대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하는데, 우리 나누기 2 말고 우리는 똑똑한 중학생이니까 나누기 2 대신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누기 3 대신에 곱하기 3분의 1. 역시 나누기 4 대신에 곱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자,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한다라고 해요. 반비례 관계에서는 X와 Y의 곱이 일정합니다. X 곱하기 Y의 곱이 어떤 수로 일정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진짜로 일정한가? X가 2배가 될 때 Y는 2분의 1배가 되니까 일정할 수밖에 없지만 살펴보면 X1, Y4, X 곱하기 4는 1 곱하기 4는 4, X2, Y2, 2 곱하기 2는 4, X가 3, Y가 3분의 4. 자, 이거 3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그렇죠. 이렇게 약분이 돼주니까 4. 역시 4가 되죠. 자, X가 4일 때 Y가 1이면 4 곱하기 1은 4. 자, 그래서 X와 Y의 곱이 일정하게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4. 자,
그런데 4만 되는 건 아니겠죠? 4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6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엔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엔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수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수 4 말고 그냥 어떤 수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수 이번에도 a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와 y의 곱은 어떤 수 a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서는 x와 y의 곱이 일정하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반비례한다고 하고 반비례하는 관계에서는 x와 y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세요. 반비례 관계 역시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했어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이렇게 만나는 점, 이 점은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가 1일 때 y가 4. 자, x가 1일 때 쭉 y가 4. 여기 만나는 점 파란색 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x가 2일 때 y가 2니까 x 2일 때 y 2 이렇게. 자, x가 3일 때 y 3분의 4, x가 3일 때 y 3분의 4 이렇게 쭉 만나는 점을 이렇게 쭉 표시해주면 아, 이번에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이 곡선 형태의 그래프 위에 점들이 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반비례 관계에서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x와 y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오목한 어떤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비례, 반비례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